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최신 판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정리할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들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인데 먼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2018년 5월 3일 18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응십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쳤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대화를 하던 중 인연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이 피해자의 두피에 닿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수해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회식 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회사 대표가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어서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강제추행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원심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2세의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26세의 미혼 여성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의 대표와 직원의 관계였다. 당시 동석했던 거래처 대표가 피해자 및 다른 여직원에게 결혼을 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얘네는 내가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와 다른 여직원은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위 말을 지적하며 행동뿐 아니라 그런 마인드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 무의식에 반영된 피고인의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과 욕설 등을 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해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거래처 대표는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 라고 하며 말렸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려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었다. 당시 상황과 감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저의 목을 헤드락 걸듯 안고 품에 넣고 머리를 주먹으로 2번 쳤다. 저를 확 끌어당겨서 안았기 때문에 머리가 분명히 가슴에 닿았다. 대표의 가슴에 제 머리가 닿을 때나 손으로 제 머리를 잡을 때 손가락으로 제 두피를 만지는 것이 느껴져 소름이 끼쳤다.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모멸감에 수치스럽고 불쾌했다. 머리채 잡을 때 손끝이 느껴졌다. 너무 불쾌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단순한 장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건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서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18세인 을리어가 있는데 이 을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뒤로 몰래 다가와서는 을의 머리카락과 옷 위에 이렇게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을의 머리카락이 길고 또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겠죠. 어쨌든 이러한 갑의 행위가 강제추행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갑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갑을 향한 자세에서 갑의 등 쪽에 소변을 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을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시험에 잘 출제되는 판례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미용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을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을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을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자,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을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자, 이게 공소사실인데, 자, 여기에서 갑자기 을의 볼에 입을 맞추고 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자,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자, 문제가 된 부분은 자, 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부분. 자, 이게 추행이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다가 자, 여직원의 허벅지를 이렇게 쓰다듬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강제추행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를 보면 자, 여성인 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자, 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자, 원심은 무죄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을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자, 을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 위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자, 이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소사실을 보면 자, 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해군에서 참모로 복무하고 2019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해군으로 파견 조치되어 복무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2018년 8월 22일부터 2019년 8월 19일까지 해군에서 복무할 당시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 11시 50분경 인천 중구에 있는 해군 사무실에서 2018년도 업무 보고를 위해 온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초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문질렀다. 자,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 그래서 상관인 피고인이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자, 부하 여군의 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문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자, 원심은 이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대법원은 자, 이걸 추행으로 봤는데 자, 판례를 보면 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양손으로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및 태양, 그 시간이 약 10초가량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자,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보면 피해자는 25세의 여성 부하 직원이고 자, 피고인은 35세의 남성으로 피해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자였던 점. 자,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 자,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자, 피고인이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져야만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손등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이 부하 여군의 손등을 양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른 것. 자, 이것도 추행이 된다. 자, 다음 판례로 보겠습니다. 자, 군인인 피고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을과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자, 군인인 피고인 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자,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갑과 추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을은 모두 남성 군인으로
당시 피고인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학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학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군형법 92조의 6을 보면 자, 추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자, 학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무 시간 이후에 자, 독신자 숙소에서 자,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학문성교나 구강성교를 한 경우 자, 이건 서로 좋아서 한 것이지 자, 이걸 여기서 말하는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여기서 말하는 추행으로 보게 되면 자, 이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자,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18세이고 자, B는 A의 남자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둘은 술을 마신 후에 자, 노래방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자, A는 자,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A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자,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노래방 밖으로 나왔는데 자, A는 화장실을 찾는다고 하면서 자, 다른 방 문을 열기도 하고 자, 또 넘어져서 바닥에 눕기도 하는 등 이렇게 많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 A가 1층으로 내려왔는데 자, 이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이 갑과 A가 눈이 마주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예쁘시네요 라고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 서로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합니다. 자, 남자친구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자, 갑자기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러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A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 같죠. 자, 어쨌든 둘은 자, 5층에 있던 호프집에 가게 되었는데 자, 호프집에 들어간 A는 자, 나 여기서 조금만 자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 테이블에 엎드려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는 직원의 말에 자,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자, 갑은 자, A와 모텔에 들어간 후에 자, A의 상의와 브래지어 자, 그리고 팬티를 벗기고 자, A에게 키스를 하고 자, 또 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자, 이러한 갑의 행위가 자, 준강제추행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1심은 갑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했는데 자, 또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2심에서 왜 무죄를 선고했냐면 자, A가 모텔에 들어가는 CCTV를 보면 자, A가 스스로 걸어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 A가 사건 당시에 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 또 갑이 준강제추행죄의 고의를 가지고 A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는 자,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죠. 자, 판례를 보면 자, 중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한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자,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다면 중강간죄 또는 중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중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자,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자, 이에 비하여 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여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알코올에 의한 자, 블랙아웃 자, 여기서 검은색 X표는 블랙아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음주에 의한 블랙아웃 자, 이건 기억 형성은 실패만을 야기하고
자,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 자, 이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의 경우. 자, 여기서 파란색 화살표는 패싱아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식을 상실하는 패싱아웃의 경우. 자, 이때는 심신 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앞서 본 중강간죄 또는 중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을 한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한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중강간죄 또는 중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A의 상태가 자, 블랙아웃의 상태인지 아니면 패싱아웃의 상태인지 자,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A는 자,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 자, 이게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서 자, 한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대법원도 자, A가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드는 등 이런 것으로 볼 때 자, A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자, 갑에게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 판례와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중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자,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자, 블랙아웃은 자, 기억만 없고 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 자, 이거는 있는 경우로 말하죠. 자, 따라서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이 판례는 자, 이렇게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뭔지를 묻는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왔는데 간단히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직원의 자, 목과 머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경우 자, 이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자, 성기를 드러내고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 자, 이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자, 이때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자, 여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자, 이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자,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부하 여군에 대하여 양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문질렀다면 자, 이건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자, 근무시간 이후에 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면 자, 이걸 군형법상의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자, 블랙아웃이란 자, 기억장애만 있고 인지기능이나 의식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자, 패싱아웃이란 자, 의식을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자,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자, 이건 한거불능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복습 자료를 제가 댓글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자, 받아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